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실크로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뭐 우리 교과서 때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뭐 대강 기억나는 게 이게 비단길 아니겠습니까? 비단이 동에서 서로 옮겨갔던 네. 그 길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실크로드 하면 무역 이런 거 무역. 생각나거든요. 네. 아마 오늘 강연을 들으면 이 실크로드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크로드와 신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최강식 고려대 명예 교수님인데요.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크로드를 얘기할 때 이제 아까 얘기한 오아시스 길, 초원길, 해양 실크로드 이게 이제 불교 문화와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낙타를 타고 가기 때문에 가볍고 한꺼번에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비단이에요. 비단이네요. 그 서역이나 서역에 있는 유리 제품, 금속광 제품을 사갖고 와요. 그럼 또 여기 와서 몇 배 남는 거예요.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불교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오고 바그다드, 테헤란 다 갈 수 있죠. 저 이스탄불, 심지어 로마까지 있습니다. 실크로드는 말은 비단길이지만 사실은 동과 서의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동서 문화의 길이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반갑습니다. 최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소개를 조금 덧붙이자면요. 문화체육부 장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장을 역임하셨고요. 한류학사는 물론이고 또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꽃피우는데 일임하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또 곳곳에서 강연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강연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오늘 같은 이제 실크로드에 대해서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삼국유사. 그래서 그 지금 BTN에서 방영하고 있어요. 네. 그 일현 스님과 삼국유사. 네. 삼국유사와 불교문화. 그래가지고 그 원래는 올 봄에 그 불교중앙박물관 조계소에 있는 네. 거기서 이제 10강을 했어요. 2시간씩. 근데 지금 이거 1시간씩 해서 지금 BTN에서 방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한류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한류 확산에 이제 그 나름대로 기여를 해서 그 한류의 개념, 한류가 1.0, 2.0, 3.0, 지금까지 4.0 그런 한류로드 이게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실크로드라는 거는 뭐냐면 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네. 문화 수입의 길. 한류로드는 이제 우리가 우리 문화를 외국으로 내보내는 수출하는. 그래서 한류로드. 요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특히 요즘은 그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오늘은 실크로드와 신라인데 요 육로예요, 육로. 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아시스 길 말씀하셨는데 실크로드는 오아시스 길도 있지만 스텝 로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닷길이 있어요. 이걸 해양 실크로드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백제는 주로 바다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님으로 이렇게 또 활동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분들이 수준이 있지만 저희는 수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 강연을 딱 봤더니 실크로드와 신라라는 주제로 하시는데 저희도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좀 재밌게 옛날 이야기 하듯이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고맙겠습니다. 그 삼국사기는 재미가 없고요. 네. 삼국유사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재밌을 테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은 실크로드와 신라에 대해서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크로드와 고구려. 다음은 실크로드와 백제인데 백제는 아까 말했던 해양 실크로드. 해양이구나. 자, 이 실크로드에 대해서 먼저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실크로드는 그 한 제국의 수도인 장안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이게 거의 10,000km에 10,000km.
근데 여기 이제 서안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서안이죠.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안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한제국 때는 장안이라고 그랬어요. 장안. 그 우리가 왜 장안의 집가를 높이니 많이 하는 게 이 장안입니다. 예. 저 장안하고 로마까지 가는 길이 이제 우리 보통 실크로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는 이게 고구려 백제로 해서 신라로 해가지고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로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스페인이나 그다음에 또 포르투갈이나 또는 저 프랑스나 또는 독일, 런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장안하고 로마가 실크로드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동쪽 서쪽으로 일본이나 저 영국까지 가는 건 이제 지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단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라고 얘기하지만 비단만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 비단이 주로 이제 가죠. 왜 비단이 많이 가냐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주로 낙타를 타고 가기 때문에 가볍고 한꺼번에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비단이에요. 비단이네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 번 갖고 가면 10배의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이 제일 많이 가요. 근데 올 때 그 비단 장사 왕서방이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로마나 서역에 있는 유리 제품, 금속 공예품을 사갖고 와요. 그럼 또 여기 와서 몇 배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10배 이상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낙타가 올 때는 좀 힘들겠네요. 더 무거운. 근데 그때는 다른 걸 이제 타고 와요. 다른 거. 그러니까 유리 제품, 이것도 다 가볍잖아요. 아우, 가볍구나. 가볍죠. 금속도 이제 좀 큰 거는 아니고 아주 얇은 거 이런 거 가져오는데. 작고 반짝이는 비싼 가벼운 마음으로 것들. 비싼 거.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소량이면서 네. 하이테크 분야. 요즘 말하면 하이테크한 거. 이런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종교가 왔다 갔다. 종교까지도. 와. 이거 이 길을 따라서 불교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오고, 또 이 길을 따라서 조로아스타교라는 게 있어요. 배화교라고 불을 숭배하는. 그럼 성직자가 따라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독교도 글로 들어왔어요. 일찍이. 실크로드로. 그때는 그걸 경교라고 그래요. 네스토리우스 화파. 이런 것도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크로드는 말은 비단길이지만 사실은 동과 서의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동서 문화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지금 보여드린 이 길은 실크로드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크로드는 이 지금 말씀드린 길은 오아시스 길입니다. 왜 이게 오아시스 길이냐면 이 사막을 지나거든요. 근데 사막을 지날 때 사람이 낙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이요. 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오아시스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걸 오아시스 길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실크로드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아니고 실크로드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건 그 위에 거예요. 초원로. 초원로요? 초원길. 이걸 이제 스텝로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텝로드. 이게 초원길이에요. 초원에 말 달리는 말 거예요. 타고. 이게 원래는 이 사막, 타크르마크 사막 이북에 지금은 이제 러시아,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자 들어간 나라들이 저기로 가는 거예요. 저기는 북방민족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흉노족. 흉노족. 스키타이족하고 청동기 시대는 스키타이족. 그 다음에는 이제 철기 시대 되면 흉노족이 저기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길이 그래서 여러 개네. 우리 신라의 그런 것들은 되게 고구려나 신라는 저쪽으로 들어온 것도 많아요. 저쪽.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근데 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한무제가 장건을 보내서 오아시스 길을 개척했냐면 이쪽은 흉노족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니까. 흉노족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진시황이 거기 만리장성을 쌓은 거 아니에요. 그 밑으로 이제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건을 불러서 우리 한 제국이 중앙아시아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장건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장건이 이거를 20몇 년 만에 뚫어요. 가서 몇 년 동안 붙잡혀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도망쳐왔다가 또 갔다가 또 잡히고 몇 번을 그러다가 결국은 갑니다. 가서 장건이가 갔다 와서 이렇다 이거 다 해서 이 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아시스 길이에요. 근데 험난한 길이에요, 이게. 왜 험난하냐? 보시면
이 길은 서역을 이제 지나야 돼. 서역. 그 서역이 어디냐? 중국의 장안에서 봤을 때 서역, 서쪽 지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방향상으로 서쪽 길이 아니라 여기는 아주 황무지. 왜 황무지냐? 사막이 있어요. 타클라마칸 사막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타클라마칸 사막.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 사하라 사막밖에 모르. 우리 한반도보다 더 큰 사막이에요. 그래요? 한반도보다 더 커요. 거기를 뚫고 들어간다고요?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밑에 해남 땅끝에서 말이야. 저 북쪽에 아오지탄강까지. 못 가죠. 그걸 우리가 지금 걸어가도 한 달이 넘어걸려요. 근데 그게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이에요, 사막. 그럼 죽죠. 그러니까 그 최소한 그 길을 어떻게 찾아요? 한 달을 우리가 만약에 한반도 끝에서 저 북쪽 끝까지 한 달 걸린다면 이건 서너 달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 살아서 가도 예. 이제 그런 길이 저걸 넘어가면 이제 그게 서역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타클라마칸. 신장 위구르 쪽인가요? 이게 지금은 신장 위구르 자치주. 네. 신장. 지금은 이제 중국 땅이 돼 있는데 네. 당시에는 이게 중국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뭐 중국 뭐 영역으로 치면 중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 뭐 농사도 되는 것도 아니고 농사도 되죠. 그래서 참 이 어려운 길인데 이 어려운 길을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네요. 예. 하나는 그 여기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 위에는 천산 산맥이라고 산맥이 있는데 이거 우리 백두대간보다 더 깁니다. 저 백두산부터 해서 저 거의 한라산까지 되는 그 정도의 그 험준한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위로 우회하는 방법. 산 위로. 그걸 이제 천산북로라고 그래요. 천산 북쪽에 있는 길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있는 길을 천산남로라고 그러는데 남로는 서역북도와 서역남도 또는 사막북도, 사막남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안에서 시작해서 난주, 도낭, 투르판, 우르무치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사마르칸트, 부하라. 이게 이제 천산북로예요. 그 밑에 게 이제 천산남로인데 하나가 이제 쿠차로 해가지고 카슈카르로 해가지고 사마르칸트 서역북도라고 할 수 있고 이 도낭에서 누란으로 해서 호탄으로 해서 카슈카르로 해서 사마르칸트.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지명이 어디냐면 도낭하고 사마르칸트입니다. 그러니까 도낭이 출발점이고 저쪽에 가서 일단 안착하는 데가 사마르칸트. 왜?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 테헤란, 바그다드, 테헤란 그래가지고 이스탄불로 가는 길은 탄탄대로예요. 네. 그다음에 도낭에서 저 북경 가는 것도 탄탄대로 낙양으로 해서 도낭. 여기가 이제 근데 교수님 쓱 봤을 때 눈대중으로 봐도 서역 남도 쪽으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위로 뭐 천산 북로랑 서역 북도 왜 만들었습니까? 그냥 쑥 밑으로 내려갔다 오면 되는데. 그거는 그때 지형에 따라 달라요. 날씨에 따라서. 아 그래요? 불교는 지금 말씀하신 서역 남도로 처음에 들어왔어요. 제일 편할 것 같죠. 그런데 거기도 어려워요? 여기는 뭐가 뭐냐 바람이 불잖아요. 네. 그럼 모래가 갑자기 모래바람이. 모래바람이 바다도 네. 잔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때 가면 그렇죠. 성남파도가 예. 치죠. 풍랑이 풍랑이고. 파도가 친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낭이 저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결정할 수 천안산거리라고 그래요. 저기서 베이스를 차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길로 갈지를 날씨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제 저쪽에서 올 거 아니에요, 누가. 이쪽에서 온 바람 사람 많이 부냐 안 부냐 묻고 다 들어보고 이게 좋겠다. 위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 도낭에 이제 좀 이따 이제 불교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왜? 근데 이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고난의 길이 시작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 비단단사 왕서방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스님들한테 또는 그 불교 화가들한테 스폰서하고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여기 아주 아름다운 불교 미술이 이제 남아 있고. 도낭. 이름도 잘 지었네. 돈황이네요. 돈이 넘쳐나네요. 그 돈자는 아니에요. 하여튼 돈독할 돈자인데요. 이 돈이 아니군요. 네, 뭐 그것도 돈독해질 수 있겠죠. 돈하고 황금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이 불교가 그럼 중국에 어떻게 들어왔냐? 네. 중국에 어떻게 들어왔냐? 보시면
그 불교가 시작한 게 바라나시거든요. 네. 바라나시. 바라나시. 인도에 바라나시인데 여기서 불교가 결국은 간다라로 해가지고 서역으로 해서 이제 중국 북부로 해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소위 북방불교 또는 간다라 대승불교라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대승불교가 들어온 길이 무슨 길이에요, 이게? 아까 그 실크로드 중에서 위에 길. 오아시스 길. 오아시스. 왜냐하면 저 서역을 넘어서 서역이니까. 왔으니까. 맨 위에 거는 이제 초원길이고. 그건 초원길이고. 그거는 이제 북방민족이 스텝 로드? 사용하는 거. 예. 자, 그런데 한편 밑에서 보면 간다라에서 스리랑카로 해가지고 동남아시아로 해서 요즘 우리 치면 싱가포르, 네.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중국 남부로 해서 우리나라 남부. 이게 어디냐면 그 상공유사에 보면 가락국기라고 있어요. 가락구. 가락국의 그 허황우가 네.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이 아유타국이 지금 이제 인도에 있는 아유디바 지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허황옥이 일로 온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화인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나 적어도 5세기에는 그 장유화상이 왔다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왜? 파사석탑이 5세기 있거든. 그러니까 남방불교가 5세기에는 이제 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고구려에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요. 372년. 예, 그건 순도 아도가 오는 거. 그건 이제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도 백제는 384년에 호승 마라난타가 왔다 하는데 마라난타는 호승. 호승의 호자. 호승은 뭘까요? 호. 조울호자? 아니에요. 오랑캐 호자예요. 네. 이때 호가 뭐냐면 서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오랑캐. 서역에서. 여러분들 잘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호자 들어간 게 있어요. 호빵. 호빵은 아니고 호떡입니다. 호떡. 호떡. 호떡이 뭐냐면 중국 떡이 아니라 서역에서 온 떡이에요. 호떡이 이렇게 굽잖아요. 호떡.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에 사는 거. 그 호떡은 호호한다 그래서 호빵이고. 호빵이고. 그다음에 이거 호선무라고 있어요. 호선? 호선무라고 그게 중앙아시아에서 온 춤이에요. 고구려의 벽화 부분에 나오는 춤들이 그런 호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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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선무. 그래서 이 호자 하면 서역에서 왔다. 그러니까 서역에서 왔는데 그럼 저 마라난타가 어디서 왔을까? 일단은 지금 인도에서 온 걸로 보고 있어요. 인도에서 온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냐? 중국에서 바다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백제는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바다를 통해서. 이 남방불교는 이거 완전히 바다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야불교가 이런 거예요. 가야. 근데 지금 가야불교가 들어온 길이 뭐예요? 가야불교가 어떤 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바다죠. 그게 해양 실크로드. 해양. 네. 실크로드. 해양 실크로드. 해양 실크로드. 네. 이 해양 실크로드를 직접 신라 사람이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 해초. 해죠. 맞아. 갑자기 해초 스님이 아. 이 불교 예. 이 길이 이제 그 허황옥이나 그 파사석탑이 온 길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해초 스님이 이 길을 따라서 인도로 가는 거예요. 가버린 거. 그리고 이제 해초 스님은 중국으로 갑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분들이 참. 자, 그럼 뭐 벌써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야, 이때 기원 뭐 5, 6세기에 이미 7, 그러니까요. 8세기에 신라 사람 백제에 뭐 왔다 갔다 하고. 가야 이렇게 해양 실크를 통해서 네. 인도와 왔다 갔다 네. 놀라우시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거를 실크로드 그러면 로마하고 장안, 중국하고 예. 예, 거길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랑 이제- 이렇게 관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랑 오고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또 일본한테 전해줍니다. 그때 전해준 자료들이 지금 일본의 정창원이라는데 네. 소장돼 있어요. 어. 자, 이야. 이게 어딜까요? 도남. 도난. 아까 얘기했죠. 근데 저기 네.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어요. 저게 뭐예요? 구멍? 저게 이제 숙박 시설 아닐까요? 숙박시설. 네. 기도하는 곳인가요? 기도하는 곳. 숙박도 했겠지만 기본적인 건 기도실. 기도하는. 요즘 우리 암자라고 그럴까? 자그마한 암자. 이게 구멍이 멀리서 봐서 그런데 멀리서 보면 무슨 벌집구멍 같은데 네. 원래는 이게 1000개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반만 남아있어요. 자, 가까이 가보니까 조금 이제 알겠죠? 약간 뭐 괜찮게 열린 지금- 주택 같아요. 아까랑 다르네요. 네. 다 기도처예요, 기도처. 일종의 뭐 사찰 내지는 암자입니다. 왜냐면 왜 사찰이냐? 8층짜리가 있어요. 높이가 20m 되는. 그 당시에. 큰 사찰이죠. 법주사 만한 그 절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 방만 해, 이 방만. 이 방보다 작은 것도 있고, 이 방보다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이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게 사암이에요, 사암. 모래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긁어서 집을 만들어. 긁어서. 야, 그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와, 그렇죠.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비단장사 왕서방이 여기 와서 네. 이 스님들한테 이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님들 저기서 성공한 사람도 와서 성공 사례도 또 드리고 그러면서 스폰서가 이제 되는 거죠. 복전이 되는 거죠. 기도를 그러면 함으로써 스님은 여러분 온 사람들 또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어디 갔는데 어떻다 뭐. 그럼 이제 가는 사람한테 또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조언도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나 안심하게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래서 도낭이 어떻게 보면 지혜의 다락방이네요, 그 안에가. 뭐 우리처럼 계속 강의 듣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안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하고 여기 이제 불교 미술하는 분들이 많이 화승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이제 그 각 굴마다 남바링을 했어요. 몇 터. 이게 220굴입니다. 유마경 변산도. 여러분들 유마거서 들어봤죠? 네. 유마거서는 승려는 아닌데 거사면서 아주 그냥 불도에 대해서는 아주 깨달음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마거사가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 유마거사인데 유마거사가 신도들한테 설법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걸 변상도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 한자로 불경이 써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그리고 이 불교의 뭔가 깊은 뜻을 이거 이렇게 말로 하거나 글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그렇죠. 있게. 느낄 수 있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변상도가 이제 많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보니까 복장에 특이한 게 뭐가 있죠? 위에 뭘 썼는 거지? 모자에 뿔 같은 게. 뿔 같은 게 임금 모자 털이 같은 달린 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뿔이 아니고 깃이에요. 새 깃. 깃을 담은 것 같아요. 두 개 꽂은 거예요. 꽂은 네. 거. 응. 근데 이게 중국집기로 해보면 그 고구려 사람이 여기다가 조관을 썼다. 조우라는 건 한자로 새 깃관을 쓴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 사람은 고구려 사람. 고구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근데 조우관은 고구려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신라 사람도 써요. 그래서 요거는 한반도네. 논란이 있어요. 고구려냐 신라냐. 근데 요거는 신라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 네. 이때는 고구려고 네. 이게 지금 7세기잖아요. 네. 수나라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여기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네요. 싸움 나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오아시스 길보다는 초원길을 많이 했어요. 초원길. 그래서 요거는 신라 사신인 걸로 봅니다.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도낭에 신라 사신이 갔다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림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좀 보지 않고 어떻게 그렸겠어요? 맞아요. 그럼 7세기에 신라의 왕경 경주에서 여기까지 사람 보냈네. 도낭까지 왔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라에서 여기까지는 거의 6,000km에 세상에. 6,000km에 해당하는 데까지 왔었어요. 7세기에. 여태까지는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비주얼하게 예. 가시적으로 증명이 됐네요. 왔었다. 그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103굴인데 요 사람 요 두 권 쓴 사람 있죠. 네. 네. 요거는 백제로 봐요. 백제. 그러니까 신라만 온 게 아니라 백제도. 백제도. 백제도 왔네. 백제도 왔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이미 도낭까지 간 거예요. 교류를 했네요. 근데 도낭에서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도낭까지 왔다는 것은 아주 가시적으로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짜 자료라고 신기하다.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청법도예요. 청법도가 뭐죠? 법을 불법을 구하는. 네. 청하는 거예요. 네. 불법 달라. 근데 여기 보면 특히 이 그림 중에서 재밌는 부분은 발을 보세요. 발의 특징. 발찌가 있어요. 발찌기도 있고 또 격쇠 같은. 신발 안 신고 있어요. 맨발. 네. 근데 그 중에 유독 내가 표시한 그 사진만 뭘 신고 있어요? 신발 신발 신고 신고 있어요. 있어요. 역시 동방예의시국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진들은 이렇게 다 청법도인데, 그러니까 이미 문화가 신라나 백제는
다른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문화가 앞서갔다. 발달한 걸 우리가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이제 아까 내가 그 오아시스 길이라고 그다음에 무슨 길이 또 있다고 그랬죠? 초원로. 초원길이 있다고 그랬죠. 네. 자, 초원길을 갔던 증거가 있냐? 네. 자, 이 사람도 보세요. 이 머리에 뭐가 있어요? 관, 깃. 깃 있죠? 깃이라고 봐야죠.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신라. 고구려 아니면 고구려. 신라. 근데 아까는 우리가 청법도 그 유망영 병산도 볼 때는 이건 신라일 거다 봤죠. 네. 왜 그러냐? 고구려는 그때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아시스길을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발견된 거냐? 우즈베키스탄. 그러면은 초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라는데 가보면 아프라시압 궁전이 있어요. 거기 벽화가 있어요. 네. 아까 그건 동안 얘기했죠. 동안. 근데 그 길이가 이쪽에서 저쪽이 11m, 저쪽에서 여기가 11m. 사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중에 이 변발한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네. 이 사람들은 오랑캐. 돌골족이에요. 돌골족. 투르크. 네. 이 투르크가 이게 옛날에 돌골족이 있다가 동돌골, 서돌골이 나눠지면서 네. 서돌골이 서쪽으로 계속 가면서 세운 나라들이 스탄자 들어간 나라예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그래가지고 맨 서쪽에 가 있는 게 사실은 터키예요. 네. 그게 투르크예요, 투르크. 네, 트리크. 트루크. 맨 마지막까지 간 게 이제 그 돌골족이 거기까지. 파키스탄. 근데 이 스탄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스테이트예요. 예, 땅. 아, 스테이트. 근데 여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잖아요. 네. 우즈베키스탄. 근데 이쪽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 투르크족이 잡고 있어요. 오. 우리 사료에는 돌골족으로 나옵니다. 돌골족. 근데 이거는 왜 고구려냐? 먼저 요 헤어밴드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네, 보여요. 근데 그걸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게 쭉 돌아간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연주문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동그란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염주같이 이게 연주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고구려의 양식이에요. 고구려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허리띠 네. 있는데 칼도 잘. 보면 이게 고구려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하네요. 고구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가려면 오아시스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초원길. 그러니까 고구려는 당나라하고 그 당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오아시스 길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초원길로 갑니다. 근데 이 길이 더 빨라요. 왜 빠를까요? 사막이 없으니까. 아까 오아시스 길은 뭐가 제일 문제라고 그랬어요? 육로로 가야 되잖아요. 육로. 걸어서 가야 돼요. 네, 걸어가야 되고. 사막에서는 말 타고. 낙타를 타야 되고. 근데 여기는 뭘 타겠어요? 말 타고 가죠. 말 타고 가요. 내가 여기 가봤는데 여기는 찌차 타고 가는데 정말 말 타고 가는 것 같아요. 말 타고. 섬에서. 거기다 이 밑에가 모래밭이. 스텝. 초원이니까. 초원이니까 잔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풀. 네. 풀이 쫙 있으니까 먼지도 별로 안 나고. 걸어서 네. 또는 낙타 뭐 타고. 가마 타고 또 낙타 타고 가는 거고 이거는 뭐 시간상 그러니까 고구려는 그때 고구려 수도가 평양인데 평양에서 이 사마르칸트까지는 5,300km예요. 5,300km지만 말 타고 가면 사실 빨리 갈 수 있어요. 아까 오아시스 길은 한 서너 달은 걸렸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이거는 한 달 내에 갈 수 있어요. 말 타고 가니까. 빨리 갔다 오겠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오아시스 길에서는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도남까지 갔다고 네. 그랬죠. 자, 근데 천산북로, 사막북도, 사만남도 이거에서 도착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였지? 또 하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여기가 도남이고 이쪽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 자, 이게 어디예요 지금? 사마르칸트. 자, 사마르칸트를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이제 포르투갈. 로마 갔다가 다음에 부하라로 해서 그다음에 바그다드, 테헤란, 다 갈 수 있죠. 이스탄불, 심지어 로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는 어디까지 갔다? 사마르칸트까지. 대단하다. 그 서쪽으로 더 어디까지 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갔다 사마르칸트까지. 근데 사마르칸트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쭉 사실 탄탄대로예요. 예. 탄탄대로. 갈 때는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여권 같은 거 없이 그냥 막 가도 됩니까? 그건 안 알아봤는데. 근데 없겠죠. 그 당시 여권보다는 네. 이제 그 나라끼리 네. 뭔가 이제 그 적대 관계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안 가는 게 가기가 어렵겠죠. 어려운 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 장건도 가다가 붙잡혀서 또 오고 붙잡혀서 오고 흉노가 장악하고 있다든지. 근데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이슬람족이 이쪽을 이제 장악하면 뭐 이게 안 돼. 못 가는구나. 저 오아시스 길도. 오아시스 길도. 오아시스 길이라든지 실크로드를 건너서 갔다 오면 아까도 했지만 10배 이상의 네. 소득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 굉장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살아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벤처기업이에요, 요즘은. 맞아요. 근데 벤처기업은 뭐 망할 수도 있지만 망해서 자살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잘못하면 모래바람 속에 이제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숨을 내놓고 네. 목숨을. 그래서 더 종교와 신앙, 그 중에서도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왼쪽에 왕원록이라는 사람은 청나라 사람이고 네. 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펠리오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왜 여기다 했냐? 이 아까 말씀드린 해초의 왕호천 축국전 네. 그걸 보면 해초 스님이 바닷길을 어느 길로 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해초의 왕호천 축국전. 아니요. 그게 우리나라에 없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어요. 뺏겼구나. 근데 왜 거기가 있느냐? 처음을 그걸 발견한 사람은 왕한록이에요. 청나라 사람. 이 왕한록이 도사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승려가 아니라 네. 도교의 도교의 승려예요. 불교 승려가 아니라 그걸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도사. 근데 이 사람이 그 16굴에서 이제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형인데 옆에서 자꾸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봤더니 거기 굴이 하나 나왔어요. 이 방만 해요. 근데 거기서 종이 두루마기가 4만 건이 나왔어요. 사막거리나. 두루마기 거기 글씨 쓴 거예요. 뭐 한자로 된 거, 한문으로 된 거, 위그로로 된 거, 뭐 산스크리트어로 된 거. 그래서 왕원록이 이거를 청나라 정부에 보고를 했어요. 가져가라고. 근데 청나라 정부에서 우리 지금 그럴 틈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뒀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슈타인이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탐험가요. 이 얘기를 이제 여기 왔다가 들은 거예요. 왕원록한테 아까 얘기대로 뭘 줬어요. 뭘 주고 20여 박스를 가져가. 근데 그걸 듣고 그 다음에 펠리오 이 사람은 프랑스의 동방학자예요. 동방학자. 근데 슈타인은 탐험가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20여 박스를 가져갔어요. 이렇게 이거. 근데 펠리오는 학자예요. 한자도 할 줄 알고 또 그 위그로도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호롱불을 밝혀놓고 그걸 다 봤어요.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20여 박스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초 스님의 왕호천 집중했었구나. 이야, 그래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 와, 펠리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펠리오는 이게 해초 스님의 왕호천 축국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무슨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롱불인데. 근데 왕원록이한테 얘기하면 왕원록이 안 줄 수도 있고 비싸게 이제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걸 허접한 것 좀 이렇게 끼워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이에요. 아쉽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들죠. 이게 17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왕원록이 16굴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옆에서 소리가 나서 웅웅거릴 거 아니에요.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발견했어요. 저 안에 이제 많은 문서와 불상, 뭐 그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것을 장경굴이다. 대장경을 불경을 마무리 했던 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경굴이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불경을 갈무리한 동물. 자, 여기서 이게 나온 게 이제 왕오천축.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건 뭐냐면 왕, 가다. 오천축, 5개의 천축. 천축이 어디지? 천축. 인도.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천축국이라고. 근데 인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가운데 있는 게 중천축. 북쪽에 있는 게 북천축. 동쪽에 있는 게 동천축. 서쪽에 있는 게 서천축. 남쪽에 있는 게 남천축. 그 스리랑카 쪽에 있는 게 남천축. 근데 해초 스님이 이걸 다 갔어요. 다 가서 아까 말대로 이 실크로드에 특히 무슨 실크로드라고 그랬죠? 해양. 해양 실크로드. 해양 실크로드를 아까 보여드린 길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꾸로 허황옥은 인도의 아이디아 지방에서 동남아시아로 해가지고 중국 남부로 해가지고 가야로 왔다면 이 그 해초 스님은 서라벌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의 남부 광저우에서 네. 그때 광저우에서 이 동남아시아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걸 타고 내려가서 베트남으로 해서 싱가포르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미얀마로 해가지고 인도의 동부로 가서 그 여기 이제 대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천축국 갔다가 이제 팔대 성지를 보고 부처님 팔대 성지를 보고 남쪽으로도 갔다가 서쪽으로도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어디까지 하면 페르시아까지 갑니다.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다라로 해가지고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도남으로 와요. 가는 길은 무슨 길이죠 이게? 지금 얘기한 길이? 해양 해양식으로. 돌아온 길은 위에로. 이게 오아시스. 오아시스. 길.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실크로드 특히를 간 분 누구냐? 아까도 물론 신라나 유마경 변산도 그다음에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서 고구려나 신라 백제인들이 간 건 봤지만 있었어요. 이름을 딱 지명해서 간 사람이 누구냐? 해초 스님. 이건 뭐 틀림없어요. 해초 스님. 해초 스님은 700년쯤 태어났어요. 700년. 그래가지고 20살 때. 야. 10여 세 때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그때 이제 중국 승려들이 이 인도를 많이 갔어요. 구법승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가는 거예요. 갔다가 한 20살 때쯤 갔다가 24살 때쯤에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는 자기가 어디 갔었고 그 지역의 말은 뭐고 민속은 뭐고 신앙은 뭐고 이런 걸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8세기 인도나 동남아시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없네. 그래서 대단하시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해초 스님의 왕오천축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8년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됐는데 2009년에 실크로드 문명전을 준비했어요. 예. 중국에 있는 그 실크로드 관련된 자료들을 와서 하는데 근데 이제 전시를 할 때는 우리가 드라마에도 스타가 필요하잖아요. 네. 뭔가 스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요거를 이걸 킬러 컨텐츠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왕오천축국전이 와야 이게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 관장이 마침 한국에 오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국립박물관에 초청을 해서 쫙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 실크로드 문명전을 하는데 이 왕오천축국전을 좀 빌렸으면 좋겠다. 그때 처음에는 난감해하더라고요. 우리 근데 뭘 난감해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교장각 도서를 그때 이제 우리가 판수 운동을 하니까 혹시 빌려드릴 수 있는데 국민들이 돌려주지 말아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왜냐면 외교장각 도서는 프랑스 군대가 와서 불법적으로 가져간 건데 이거는 사실 중국 땅에 있던 거를 왕원노기가 돈 주고 파는 거라고. 매매가 성립됐어. 왕서방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또 저거 뺏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아닙니까? 최초죠. 최초로 와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대충 압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내용도 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 해초 스님이 어디를 가셨는지 이런 게 뜨문뜨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8세기에 해초 스님이 이
해상로드로. 신라에서 중국 남부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로 간 알 수가 있고 엄청난 사료네요. 또 돌아올 때도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능성인데 이거는 확실하게. 근데 세천 스님이 참 대단해요. 20살에 가서 24살 한 5년인데 요즘으로 치면 대학생 아니에요. 그 대학생이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배낭여행하고 다닌 거죠. 그러나 대학교 4년 다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네. 그 견문을 넓히고 배움을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 네, 일견이다. 이거 영화로 나오면 좋겠네요. 특히 이게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20살 때, 열 몇 살 때 중국 가서 20살 때 이 진짜 모험심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오아시스 길도 힘들지만 이 바닷길도 힘든 거예요. 네. 그 풍랑이 그렇죠. 사고가 나면 바로 그냥 죽을 수도 물 있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고 왔으니까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이거는 이제 이 모험심, 예? 뭔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승려들이 이제 바닷길을 가서 영화다, 고급승들이 가요. 그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어요. 승려들이 이제 그 이쪽 인도에 그 구법하러 갔던 승려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정확하게 그 나오는 스님은 바로 해초스님. 네. 그래서 우리는 실크로드를 얘기할 때 이제 아까 얘기한 오아시스길, 초원길, 해양 실크로드 이게 이제 바로 불교 문화와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크로드의 개념, 네. 실크로드와 불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금세 갑니다. 네. 아, 정말 강연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최강식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오늘은 주로 유물을 통해서 유물. 통해서 이 신라에 어떻게 유물이 왔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어디서 왔을까 추적을 했어요. 볼륨만 좀 다르지 비슷하네. 거의 다 뭐 같은 요즘 말로는 똑같은 브랜드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왔다고 봐야 돼요? 시리아에서. 그리스적인 거, 인도적인 거, 중국적인 거, 또 한국에 와서는 또 한국적인 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세계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한국적인 것만 있는 게 세계적인 게 아니라 자연 석굴이 아닌 인공 석굴. 이거는 한국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머리는 그리스적인 거예요. 얼굴은 중국. 그다음에 요 인도. 여기에 다 있어요. 창조적 문화, 융복합성이 결국은 한류가 세계인들에게 공감받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